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백의 정군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군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산 여행에 큰 불을 내 가옥 1,000호, 하약창고 2개, 군량 26,003, 외선 20척을 불태웠다는 장기였습니다. 이에 선조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개철사 이원익의 선정관인 김승국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군관 정희은이 부산 외행을 기수한 공인데 이순신의 군관이 물건 운반으로 부산에 도착해 이를 파악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이 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선조는 매우 노했다고 합니다. 유성열차 이순신을 게을러진 것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의 경상 오병사 김응서의 보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권희시 이렇게 나가가 통역관 유리시를 통해 편지를 전했으며 갓도 가요마사의 7천 군사가 대마다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람에 따라 거제, 기장, 서생포 중에 상륙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조선 수군을 거제도로 옮겨만 둬도 상륙에 압박을 줘 그가 태압에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그 시대의 오만함에 불받게 되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나고신이가 조선 정부와 계속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변사의 일을 통해 그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새벽에 명령서 전달에 출발하였습니다. 명령서가 한산도로 왔을 때 이순신은 부재지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차수장의 공부로 여수에 있었다가 돌아가는 길에 풍랑이 심해 남에 대해 정박에 있었습니다. 명령서는 늦어도 이전에 이순신에게 도착하였고 이순신은 답변으로 신이 수군을 뽑아 건네리고 부산 근처로 나가 주둔해서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일사의 결제를 골려 하늘에 사무치는 치욕을 싣고자 합니다. 만일 시할 일이 있거든 다시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정이 이 편지가 도달하자 모두 장하게 이겼다. 가또 기요마사의 일부분 410척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상륙하였다. 이를 정유재난의 시제로 복원하였다. 이에 도원수 권질이 이때까지 가토가 넘어온 사실과는 모른 채 있었다. 다시금 한산도를 직접 찾아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조정에서 김응서의 장기가 올라왔다. 권희시 육기나가가 통역관 여시라를 통해 권희시는 가토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고 있다. 그가 며칠 내에 조선에 상륙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발 수진에 내간 조선 수군이 가토를 해상서에 없애달라고 하였다. 조선이 원서를 갖고 권희시 마음대로 죽으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선조 조정은 이순신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조선 조정의 도대체찰사 우정 이원익의 봉건 대상륙 보고가 도착했다. 그리고 같은 날 조선 조정에서 은근히 3단 수군 통제사였으면 가토를 잡고 일본군 재상륙을 막았다는 보고가 도착했다. 조선 조정에서 김응서의 보고가 도착했다. 여시라가 가토가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 조선 수군이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였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이 출장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거절하며 노하였다. 이날부터 이순신 책임이 불거진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대한 타협을 논의하였다.
원기를 전라병사의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 통제사로 임명하고 이순신의 3대 수군 통제사 직책은 유지시키기로 했다. 조선 조정에서 이순신의 보고가 도착했다. 선조의 출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로 바닷길이 험난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다. 제람이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이 출동하면 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어 사원부는 통제사 이순신을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 불난집에 부채질로 이덕형이 이순신의 은근히 조정을 쓰겠다는 것이다. 12살 아이를 멋대로 공공에 올랐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은근히 자식의 나이는 18세이고 활쏘고 말타는 제도에서 공공에 올리기에 적합하였다. 이로써 이순신의 사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마침내 손자를 이순신의 압승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이 군사를 건조고 있다면 반역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라는 하였다. 또 원수 군주를 경상 우병사 김문석 통제사 이순신 경상 우수사 원견 등은 200척 그중 판옥선이 63척 나머지는 조선의 조선 첩보를 한산대에 출발시켜 거제도 장문포로 이동시켰다. 거제도 장문포에서 배를 띄웠다. 안골파는 외적 1,000명, 선박 40척 있었으며 가덕도는 외적 500명, 선박 10척이 있었다. 이들을 지나 부산 다다포에 도달한 뒤 경상 우병사 김문사가 권리시 유기나가에게 3명의 군관을 보내 가토 디어마사의 군을 부산포로 유인하여 같이 참살하자고 했다. 그가 오지 않는다면 권리시가 가토의 처소로 조선군 사신을 안내한 뒤 조선군 사신이 그를 엄습해 죽이는 걸로 하자고 했다. 조선 수군은 부산 철항목에서 대청동 일발 발사에 도착했음을 알려야겠다고 정보를 미리 전달하였다. 미시 오후 2시경 200여 척의 조선 수군은 철항목도 지나 부산포로 진입해 당시 1000여 척에 달하는 일본 배들과 마주쳤다. 이후 조선 수군의 움직임을 이순신은 열병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기는 진퇴하며 병의를 과시했다고 표현한다. 이순신 통제사의 대장선이 썰물대 부산포 쪽으로 미창이 땅이 다 하마터면 일본군에게 사로잡힐 뻔했다. 안골포 만화가 빠르게 노를 지어 배를 붙여 연결해 끌고 나왔다. 함정에 나집한 건 이 영국이 불조심하지 않아서 적진 코앞에서 기계와 군용을 태웠다. 이순신 한 대가 들어오는 길 초경 저녁 7시쯤에 웅포 근처에서 잠시 물을 구하려 정박하였다. 예군 희구에게 기습해서 초동 1명이 전사하였다. 병사 5명이 연골포로 잡혀갔다. 이순신은 급노하여 가다가 외성에 포화를 퍼부으며 상륙봉 공성전을 벌였다. 원근은 이 가닥 전투를 우리 군졸들이 바다 가택에 죽고 별로 이익이 없는 전투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소식이 부산포에도 알려졌다. 협상파 권예시가 급히 요시를 직접 가덕도까지 보내 사과하고 협상하여 양측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선장관이 새 통역선을 임명내 원기를 대동하고 도착하였다. 동처사직의 인수인계를 시킨 뒤 이순신을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로써 이순신의 후임을 원균이 임명되었다. 원균은 통영에서 이순신이 힘겹게 키워온 판옥선이 134척, 거북선 3척, 병력 17,000명,
군량미 1000석, 표 500석, 화약 4,000군, 각 전선에 탑재된 총통 제1 예분 총통 300제로 건조 작업이 진행되던 새로운 판옥선 48隻등을 인수인계를 하였다. 일본 측의 소 요시토시가 가토 기요마 사이 군이 많이 온다고 알려왔다. 원기는 양측의 포로 협상도 마무리될 만큼 한산도 총재형으로 서군을 후퇴 결정하였다. 원기는 계획군이 압도적이고 사태가 보여주듯이 안골포와 가덕도 부산포 일본군까지 조선에 신화지경이 부산 전령대 책이 없어 진주를 검토한다고 조정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선조 김명훈은 부산 전령도는 안골포 가덕도 부산포 일본군이 배반하여 울산이 가덕도 해공하면 포위가 쉽다며 그 계획을 반대하였다. 요시라는 중립지역인 거제 지세포에서 포를 건너주겠다고 하였다. 김내랑이 조선 수군 진영에 직접 보내줬다. 원기는 한산대에 돌아오자 앞서 이순신이 작전에 대한 의견과 본인에 대한 청원을 듣는 참으로 사용했던 민주당인은 불당을 자기가 사랑하는 척과 함께 거치하면서 이종의 울타리로 안팎으로 막아버렸다. 여러 장소들은 그의 얼굴 고기가 드물게 되었다. 옹기는 술을 즐겨서 날마다 주정을 부리고 화를 내며 형벌 쓰는 일에 법도가 없었다. 군중에서 가만히 수군거리기를 만약 적병을 만나고 우리는 달아날 수밖에 없다. 여러 장수들도 서로 옹기를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또한 군사의 일을 아뢰지 않았다. 은군의 효령은 부하들에게 시행되지 않았으며 은군 또한 곧바로 전라남도 보상에 있는 숙부 안준홍을 찾아 기쁨을 나누고자 하였다. 숙부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 직함을 영원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순신에 대한 치욕을 싣게 되는 것이 통쾌하다고 하였다. 적과 싸우게 되면 편전, 장전, 칼, 군복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숙부 안중홍이 크게 탄식하였다고 한다. 거제도 강화 김은포의 일본군 3척이 정복하였다. 원군이 출정하여 이들을 몰아냈다. 18명을 죽인 데 반해 아군은 140명이 죽었다. 처음으로 판옥선도 빼앗기는 등 엄청난 출전의 승리를 하였다. 원균과 동원수 군열은 승경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경상우도 동마철도사 김응선은 졸전이었다고 장계를 올렸다.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손자로부터 백의 정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난정기를 연기를 다시 날짜 단위로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원 평택 아산에 이르러 무친상을 치르나 정군 명령을 따르나 발상을 하지 못하고 길을 재촉받았다. 아산을 출발해 공주 기십이 출발해 원주, 임실, 남원, 구례, 순천에 이르렀다. 각지의 행감 등의 전통제사에도 이순신을 백의 정령입니다. 각별히 대우하였다. 순천에 이르자 원일이 이순신을 각별히 대우하고 이어기도 서신을 보내고 각군 인관은 원군이 명령되고 전도된 수군의 실시간 전황을 인수인계 및 전달하여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조정에 원군이 올린 장기가 올라왔다. 안골포 가덕도 죽도 부산바 사고에 일본군이 있다는 보고였다. 안골포 가덕도 이곳은 3,4천도 되지 않아 일꾼으로 치면 선배를 집다고 하였다. 그 뒤에 우리 군사가 전진하여 장수포에 진을 치면 거제 내해는 우리 것이 된다. 그 뒤에 날마다 부산포를 때리면서 일본 서천진 직접 철군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대치 상황에서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 군사가 먼저
지치고 지쳤다. 부산 울산을 일본 영토로 영원히 넘겨줘야 할 수도 있었다. 농번기 이전에 나라 전체의 동원을 내리면 정명만 치러도 30만원 될 수 있다. 날이 가물어 땅도 단단해 말에 달리기도 쉬웠다. 안골포 가덕들 위계군이 동시에 때려야 합니다. 라는 7, 8월 장마철에 육전도 해전도 힘들 것이라는 보고였다. 고신이 이끼나가가 여시라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시간을 끌려 할 뿐이니 무시해야 합니다라는 보고였다. 비변사 은거리 장기를 평가했다. 비변사 안골포 육군이 포위 협정이 쉬우니 가덕도로 상륙전이란 피해가 큰 것이라는 것이다. 30만을 소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안골포를 치자는 것은 타당한 요구로 보였다. 도제철사 이원희가 도원수 권력의 판단을 미루며 가능하면 징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선제는 불가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험하여 보는 것이 좋다고 하라 하였다. 시마지 요시히로가 가덕도에 주둔하였다. 아기 작가 야스하루 카토 요시아키가 부산에 도착했다. 당시 아기 작가 야스하루는 즉 기록에 따르면 일본 병선 수천 척이 대마도에 부산을 항하고 있을 때 조선 수군 수백 척이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진격해서 갈아먹고자 하였다. 이때 큰 바람이 불었다. 바다가 이르니 조선 수군이 결국 거제도로 들어갔다가 하지만 조선 수군은 그런 건 없다. 애초에 조선 수군이 수백 척에 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아키 작가가 일부 조선 정찰선 등을 두고 과장된 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이어 초도 나카도라의 일본 수군이 부산에 도착했다. 조선 조정에서 도원수 군렬의 보고가 올라왔다.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세 때문에 조선 수군이 고달한 것은 원건이 주장한 것 같으나 섣불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내용이었다. 이순신에게 공관원들이 찾아와 긍휼을 하였다. 은근히 원설에게 고시로 사로하는 고시로 육지로 보내놓고 그 아내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아내가 길을 쓰고 밖으로 뛰쳐나가 설을 치어서 원교를 망실을 졌다. 원균이 이에 경매의 온갖 괴롭이 이순신을 모하는 장계를 서울로 올렸다. 군녀는 조선 수군의 의강 공격을 강조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는 그간 개강함으로 육상에서와 달리 조선 수군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근은 이전 장에서 육상사 대기의 건설을 동원한 순재 공격을 전제로 했던 만큼 특히 수군 전독의 공격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원근 자체의 역량 문제이기도 했으나 조선 수군은 당시 전염병으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군 역시 대응책을 충분히 준비했던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비변사가 전장을 제시하였다. 수군을 3등분하여 전량도까지 오가며 계속 강습 타격을 왕래가 끊이지 않게 하면 일본군이 군량미 및 군인이 넘어오기 곤란해질까 들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었다. 다만 이런 수군이 한산도 부산포 사이 중간 전박 지점에 고착화 되어 일본 육군의 습격을 받을 수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동 현감하자 이순신을 찾아고 은근히 하는 짓이 미쳤다면 날이 저물도록 토로하였다. 도제철사로 나가 있는 오정 이원익이 전장을 제시하여 받아들여진다. 수군은 2등분하여 절반은 한산대에서 현내랑을 지키고 절반은 이끌고 부산포 쪽을 강습하며 안골포 가덕도로 부산포로 나간 천박들이 배후를 치려 해도 한산대의 군시가 이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원균에게 병력을 5천만까지 지원하겠다며 압박을 넣었다. 우의정 이원익과 도원수 권졸대기 청사령관 영균에게 보내어
견제랑을 지키면서 부산불 강성하라고 명하였다. 병사 김응사가 권율에게 보고하러 와서 이순신 씨에게도 정군장 이덕 필히 정치라운 적전이 상황을 전달하였다. 부산의 일본군은 창원으로 서생포, 울산의 일본군은 경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최고, 경상수사 배설, 가위포 참사 이응표, 녹도만호 송여정, 여도만호 김인영, 사도참사 황세득, 동지 배홍립, 조방장 김한, 거제의 현령 아니 영포만호 조계종, 남해 현감 박대남, 하동 현감 신진 순천무석 우치적에게 편지를 써서 지휘권을 얻지 않는 방책 조언을 전달하였다. 권율이 은근히 올린 장기를 이순신에게 보이며 불만을 하였다. 장기로 수군과 오고이 함께 안골 포위 적을 못진 후에야 수군이 부산으로 진군하겠다고 하였다. 수군은 여러 장수들과 불화 중인데 원균은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으니 이를 망쳐버리는 것이 뻔하였다고 평하였다. 이순신도 이른바 은근히 양심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을 할 때 백의정균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